한국전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유가하고 그래프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바로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게 유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유의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5%에서 15%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뢰성이 95%에서 85%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얘기는 이 주기를 만들어도 100% 세상에 100%라는 거 없고 100번이면 85번 정도 맞는다는 말씀이십니다. 85번에서 95번 맞고 5번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신뢰 구간이 지금 그냥 어떤 그냥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맞다 틀리다 하고 틀리게 구간 추론을 한 거거든요. 그걸 구간 추론이라고 그러는데 구간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력은 없지만 여기 이제 논문 비슷하게 이걸 하면은 이제 논문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독립 변수나 파라메터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하면은 더 신뢰성 있는 게 나오죠. 미래에 뭐뭐뭐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일단 과거 데이터로 추론을 해서 보면 일단 이게 AI도 거짓말을 해요. 편하려고. 너 이 새끼야, 너 거짓말로 데이터 안 늘었어 했더니 한국전력 그래프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물 유가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유가도 또 거짓말 한 거예요. 유가 그래프를 집어넣고, 그리고 주가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주가 그래프를, 그래서 이 새끼야 똑바로 그리라고 막 이래서 이제는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얘가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 거, 거짓말을 해요. AI는 거짓말을 해서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그래프까지는 나왔는데 AI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나와서 데이터 소스까지 나오기 때문에 기간을 설정하고 변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전력 주가의 종가로 기준으로, 그리고 브렌트유를 종가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분석 방법을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추론을 했고, 모델 적합도와 개수를 분석하라고 그러고, 분석 결과 이제 여기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프롬프트가 분석 방법, 시각적 비교를 해주고, 분석 결과를 시각적 비교로 해서 한국전력 주가와 브렌트유 가격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근거로 그래프 종류를, X는 월별 날짜, 그리고 Y축은, 여기 이제 Y축이니까 종속 변수가 되겠죠. 종속 변수가 되니까 왼쪽 축 눈곱, 그러니까 결과 변수라 해서 결과 쪽, 알고자 하는 결과, 브렌트유 Y축을 Y축을 집어넣고 상관관계 계수하고 회귀 계수를 해서, 요 정보는 한국전력 홈페이지하고 브렌트유 선물 거래 정보를 참고해서 그려라 그랬더니 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거를 2014년 3월에서 2024년 3월까지 데이터 기간 설정을, 변수를 종가 기준 다시 하고, 시각적 비수를 월별 변동 추이 그래프로 비교를 하고, 상관관계하고 회귀 분석을 실행을 했습니다. 요게 명령문이 프롬프트 명령문입니다. 분석 결과 시각적으로 비교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회귀 분석을 해서 꺾어기선 그래프로, 혼합 그래프 꺾어기선이라고 합니다. 꺾어기선을 해서 X축은 월별 날짜, Y축은 종가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꺾어기선을 그리라. 추가 요소로는 비교 분석, 도구로는 엑셀, 파이썬, 추가 정보를 해서 한국전력 브렌트유 예제를 해서 예제 그래프를 해라 그랬더니 이게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코드 실행을 하고 다시 해서 요거에 대해서 회귀 그래프, 인가추론 시계열 그래프로 변환해서 다시 그려줬더니 인가추론 시계열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앙값이고요. 중앙값이고, 여기 이제 석유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전력.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은 한국전력 주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이 중앙값이에요. 요거 이제 중앙값입니다. 흐름 중앙값. 그리고 유가가 이제 올라가면 한국전력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100%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면 이 사인파 위상 상고하고의 평균 기간이 얼마인가? 이제 이걸 사인파로 그려달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기 그래프가 있나? 그러면 이 사인파로 이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다시 해서 상관성을 토대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요게 이제 요거에 대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관계라는 겁니다. 플러스 관계가 아니고 상관성 관계가 아니고 한국전력 유가는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예요. 한국전력이 좋아지면은 유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대 관계라는 게 나왔어요. 증명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프롬프트는 제가 다른 분들 주가 할 때 쓰실 거니까, 다른 분들 할 때 이게 일반인이 작성하는 게 쉽지 않거든. 뭐 해라. 일단 대충 넣으면은 지가 하거든. 몇 번 하면은 별거 아닌데, 작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쉽지가 않네? AI 새끼가 거짓말했어. 처음에. 그럴듯하게 말하고, 이 새끼가 귀찮다. 씨발, 인간 새끼도 아니고, 씨발, 사람 새끼하고 똑같이 저지랄. 글쓰기하고, 프롬프트, 명령어도, 또, 코드도 복사해갖고, 코드 복사해놓고, 그리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붙여넣기를 하고, 이것도, 어디 갔냐. 이렇게, 요거 좀, 하고, 여기에 올려놨어요. 프롬프트 그래프, 한국전력,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프롬프트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올려놨어요.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서로 간의 기간 차이가 1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하고 유가의 기간이 평균 11개월 걸려요. 그래서 이 사인파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인파 파동의 평균 기간이 11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저유가 상황이 오면, 지금 그래서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 주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이죠. 유가 올라가면 이거 주가 한 번 더 폭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과거 이야기고, 그래서 11.2개월이 걸린다. 프롬프트로 물어왔더니 얼마? 11.2개월이 걸린다. 12개월. 그러니까 한국전력하고 유가의 상관관계 기간이 사인파로 왔을 때 11.2개월. 내가 최저가면 한국전력 주가 최고가까지 가는데 11.1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반대죠? 그걸 사인파로 나서 기간을 설정했더니 평균 기간이 11개월 정도 차이가 났다. 주가하고 유가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두 가지가 확인된 겁니다. 유가와 한국전력 주가는 음의 상관관계, 양이 아니고 반대 개념이다. 반대 개념이라는 게 하나가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은 11.2개월이라는 기간이, 평균 기간이 나왔으니까 유가가 폭락하고 주가가 최대치 가는데 평균 기간이 쉽지 않아서 11.2개월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과거 데이터. 미래에는 어떠냐? 미래에는 지금 유가 증산이 20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유가가 20불에서 40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가가 이런 식으로, 이게 2016년 기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가면은 유가도 떨어지고 고금리도 떨어집니다. 왜? 불황이니까. 선진국의 지금 전기 사용량이 유류 사용량이 약 7% 정도 줄을 예정.
그러면 유가가 폭락하겠죠. 선진국에서 사용 연료가 7% 준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전기 생산 비용이 코스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태양광 발전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서 지금 태양광 시장의 85%를 독식을 했는데 중국이 원래 석탄 화력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외부 변수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간, 기간, 외부 변수.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독식을 했는데 85%를 독식을 했어요. 리우더 자네이르 선언이라고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갖고 프랑스하고 선진국이 이 새끼들 치고 올라오네. 탈원전 하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스웨덴이나 서구에서 유로피안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신재생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가격이 되게 비싼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처음에 자기들 우호적인 일본이 사니오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가격 코스트가 떨어지고 자신들이 독식할 줄 알았는데, 일단은 얘네가 과잉 생산을 합니다. 과잉 생산. 그리고 원재료가 중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과잉 생산의 원재료가 중국산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불이었던 태양광 1kW 생산 가격이 0.4불까지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가 아무리 효율 떨어뜨리려고 해도, 자, 5분의 1 값으로 태양광 솔라셀 가격은 폭락을 했는데 독일하고 일본 애들은 못 견디는 거야. 미국도 그렇고. 유럽 애들도 파나소닉이니 뭐니 전부 솔라셀 했습니다. 일본이 처음 했어요. 독일하고. 근데 중국 애들이 망하겠지 그랬는데 가격을 5분의 1로 폭락을 시키고, 그리고 효율은 2배로 좋아진 거예요. 2배에서 5배로 좋아진 거예요. 효율이 점점 좋아져. 후공정이 점점.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시기에 윤희라고 청와윤희라는 데가 있어요. 청와윤희. 청와대라고 걔네들이 반도체 생산한다고 만들었던 공기업인데, 대학교 공기업인데, 반도체를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태양광 자체가, 셀라셀 자체가 반도체예요. 반도체에서 얘네가 가격이 코스트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채널이 테러 당해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영끌이나 이게 좀 사기치시는 분들 좀 폭로를 했고 기분 나쁘게 했더니 와서 지랄을 하네요. 그래서 계정이 거의 반폭파당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는데 수습이 안 되네요. 지금 효율이 너무 좋아져갖고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그 필립스라든지 전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미국도 다 망했습니다. 누구까지 망했냐고 하면 테슬라까지 망했어요. 테슬라까지. 중국산에 안 돼.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제로 에너지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 빠가 되면 안 되겠지만 얘들이 지금 무슨 전략을 하고 이게 살고 있는지, 테무라든지 알리가 무슨 지랄을 하는지 얘네 전략을 알아야 되니까. 얘네들도 5,000년이나 된 나라거든요. 5,000년 된 지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진짜 돈에 환장한 새끼거든. 5,000년 내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단 말이야. 인도하고 중국이. 지금 중국과 인도가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무슨 지랄을 해서 서구의 200년 자본주의 역사를 뒤엎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솔라셀 가격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제한 생산, 무제한. 그러면 그 솔라셀을 어떻게 하냐? 중국 정부가 다 사들여갖고 사막에다가 다 까는 거야. 이거 팔 데가 없어요. 밀어내기 수출하는데, 아니, 밀어내기 수출도 안 돼요. 그러면 신장에다가 다 깔아. 원래 화력발전소 때문에 화북 지역은 미세먼지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점점 그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전 엄청나게 짓고 이걸 속도를 못 따라가는데 2030년에 제로 에너지를 도전하고 있어요. 중국이. 감사합니다. 사막에다가 무제한으로 까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중국 영토가 넓으니까 자원이 무제한 나오는 거예요. 중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얘네가 만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고 자원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1대1로 사업하는 그 나라가 연관된 주요 국가가 60개국이 넘어요. 1대1로. 무슨 문제가 있든 얘네는 계속 지금 시장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 유라시아 대륙을 전부 다 석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돌아가서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럽,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북아시아, 동북아, 아프리카의 패권국이 되길 원해요. 특히 이 사람들이 원하는 패권의 종적 어디냐? 동남아시아입니다. 문제가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확대가. 그러니까 유럽 애들하고 미국이 사실 중국 경제용으로 이거 알리백이나 이런 걸 했거든요. 제로 에너지. 그러니까 후진국이라고 얘기했던 중국이 제로 에너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하고 지금 미국에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지금 제로 에너지를 하려고 그러면 태양광 생산 시설이 없는 거예요. 태양광 시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이러한 여기에 지금 이거를 대체하는 게 미국에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소형 원자력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알리백이니 뭐 태양광이니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야. 소형 원전을 하는 겁니다. 계속 원전주가 폭등할 거는데 제 말대로 원전주 폭등했죠. 원전 지금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든 뭐든 지금 석유를 무한 생산을 하는데 소형 원전이 지금 미국 주도로 지금 유럽하고 오히려 지금 태양광이나 신재생은 저기가 주도하고 있어요.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석유 수요가 폭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기량은 그럼 한전의 변수가 뭐가 있냐? 이게 좀 길어요. 이게 에너지 얘기라. 한전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한전이 지금 원래 폭망할 기업인데 원래는 전기 사용량이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가 뭐가 됐었냐 그러면 원래는 전기가 남아 들어와서 한전이 망할 위기였어요. 2020년부터. 왜? 산업단지 전기 가동률이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기가 남아 도는 거야. 그래서 한전에 전기 팔던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지금 다 이게 안 되고 다 망할 시기였는데 뭐가 터졌냐? 클라우드하고 데이터 AI가 터진 겁니다. 저기에다가 생산 단가 변수를 집어넣어야 되지만 만약에 유가가 저렇게 폭락을 하고 전기량은 지금같이 연 5%, 10%씩 폭증한다 그러면 한전은 주가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싼 단가에 쓰는 데는 많아. 그럼 수익이 2030년쯤 되면 2028년, 2030년 되면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하게 파라미터를 더 넣어야 되겠지만 더 넣고 더 분석을 해야지 나오겠지만 그러려면은 한 달 내내 고생을 해야 돼요. 사실 정확한 어느 데이터를 하려면 한 달 내내 끙끙거리고 자료 따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추론 데이터를 계속 인가 추론 데이터를 계속 얻어야 되는데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인과 추론 데이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가설 검증하고 이러려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아까 그렇게 물어보신 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있다고 얘기한 사람도 없었고. 이게 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오늘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야. 저런 그래프 그려주고 이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국제 관계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산업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원가가 떨어진 유가나 원가, COM이라고 코크스 오일 가격도 떨어지고 이러면 남아돌면 지금 생산 단가의 3분의 1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3분의 1. 아까 과거 데이터고. 그러니까 주가가 대단히 폭등할 가능성이 높죠. 아까 보면 당연히 유가가 떨어지면 올라가는데 과거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체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전기는 판매가 85%가 베스트 믹스인데 45%에서 60%였어요. 근데 이번에 AI나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면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암호화폐 때문에 전기 생산량이 그러니까 산업 기구가 돌아간 게 아니고
컴퓨터 지금 쓰냐고 지금까지 전력 소모가 폭등한 겁니다. 원래는 산업 생산용으로 보면 전기가 원래 한 60% 남아 돌았어야 돼요. 근데 암호화폐 끝나니까 지금 클라우드 끝나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열풍이거든요. 이게 2003년까지 가는데 이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과거하고 다르게 산업단지 전기 효율 단가로 가격을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과거와 다르게 지금 AI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채굴이라든지 이러한 전기 사용 설비가 컴퓨터가 과부하가 너무 심하다. 지금 폭증하고 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로 작용했는데 고유가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3, 4년 후에는 이게 저유가일 때 그 단가가 만약에 저렇게 남아둔다 그러면 계속 신기술에다가 신재생이라 그러면 당연히 전기료에 대한 이익이 뭐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뭐 한 점 망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 소모량 폭증하고 있는데 단가는 폭락하는 거죠. 기적의 베스트 믹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그것까지 추론 데이터, 연도 추론 데이터를 미래 걸 만들려고 그러면 진짜 그거는 좀 고생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변수도 많고. 지금 과거 데이터 저거 하는데 좀 또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그래서 미래 추론 데이터 거기다가 이제는 파라미터 설계를 더 이제는 단가 효율이나 가격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저도 실력도 안 되지만 그거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갖고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럼 고유가 이게 이제는 주기표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과거 데이터하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까지 공부한 거. 네, 그렇게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이 봤을 때 유가가 폭락하게 주기 그래프상 유가가 폭락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저 신재생 에너지하고 알리백이나 사용량이 저감되면서 AI나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 대규모 베스트 믹스가 되면은 천문학적인 이익이 몇 년 사이에 생길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주식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초짜로 그러는데 자꾸 뭐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되게 단순하게 봐야 될 가능성도 높아요. 어떤 거냐? 고유가일 때는 저유가 주식을 사고 고유가 어느 정도 최종 시기일 때 시기의 문제지만 저유가일 때는 고유가를 사게 되면 평균 데이터를 내게 되면 수익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것도. 그래서 김진필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 코드를 자기 스스로 지금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은 아까처럼 거짓말 안 하고 지가 코드 만들어서 해요. 놀라운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전력이 베스트 믹스가 된다는 거. 이것도 아마 알아보면 될 텐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름에는 겨울옷을 사고 겨울에는 여름옷을 사는 게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게 맞다는 거죠. 유가 평균 기간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4년 5개월 정도 됩니다. 4년 5개월, 5년 정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유가가 고유가인 상황이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저유가 쪽을 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유가 대표 종목을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항공. 그러니까 석유 많이 쓰는 거가 최대로 이익을 본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립니다. 석유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전기 태우는 거 한국전력, 이마트 같은 소비주. 그러니까 소비주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를 갖다가 너무 복잡하고 뭐 전문가 이런 게 아니고 사람 사는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저유가에 사서 고유가에 팔고 고유가 최종에서 저유가 주식을 사서 고유가 때 팔아라. 이러한 게 오히려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이런 게 이제는 좀 머리 안 아프고 이게 당연한 거 거기에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런 원리로 하는 거지 뭔가 어떤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 대신 도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바보 같다는 점은 바보 같고 좀 뭐라 그러나 좀 그런 거라는 거죠. 좀 바보 같고 공 같고 바보 같고 좀 멍청하게 보이고 왜 저렇게 사나 느리게. 그게 사실은 시장에서 습관이고 시장에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가 어느 정도 말쯤에 먼 미래를 봐서 5년, 3년, 5년을 봐서 제일 고유가로 지금 가격이 폭락한 것들 중에 좋은 주식들 선매해서 장기간 보유하시는 거가 어떠신지 뭐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되게 많은데 그게 기관 주식들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나 대한항공에 제가 말씀드린 이마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자산을 갖고 있고 생활 필수품이고 기관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주 오늘 카페24가 폭등을 했어요. 서울 유튜브하고 최초로 등록만 하면은 뭐 판다고. 그런 식으로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매입을 할 때도 이게 유가가 이게 분석을 해서 상당히 기간을 갖고 천천히 사도 되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끝나고 팬데믹 주식들이 아직도 계속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팬데믹 주식들. 팬데믹 주식이 뭐냐? 기술주죠. 근데 엔터주라든지 소비주는 지금 폭망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하시는 거 어떤지, 제가 이제는 뭐 다 성향이 다르니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런 주식을 하시려고 분들은 직장 다니고, 보니까 대부분 망하는 이유가 너무 똑똑해서 망하는 것 같아요. 쌀 때 사서 유가 때문에 폭등하고 쌀 때 사서,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누구나 돈 벌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 사는 건,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떤지. 네이버 좋아요. 데이터. 근데 첨단 분야는 변동성이 커서. 근데 기관 주식들 있잖아요. 뭐 이마트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가장 쌀 때가 언제까지 떨어질까. 그럴 때 이제 제일 쌀 때, 비용시나 그런 거 사면 지금, 한전 지금 200조 적자고, 망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엄청난 공부량하고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떤가.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유가 주식들이 엄청 많이 쌉니다. 고유가 주식들이 엄청 비싸요. 쉽게 안 해서. 그래서 아까 저런 추론 논문 통계 정도 나오려고 그러면 저널 논문, 고급 저널 논문 정도 수준을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라든지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특히 사인 주기파 나오면, 음의 상관관계 사인 주기파 나오면은 이게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시지, 얘 내려가면 얘 폭등하고, 이게 몇 년 기간, 1년 2개월 기간 걸린다. 저유가 주식 중에 알짜배기, 너무, 공포에 젖은 것들. 서울 집값, 이거 건설족 애들이 와갖고 일부러 테러하는 것 같아, 나 같은 게. 무슨 얘기할까봐. 다음 달에 뭐 DSR 한다, 2차, 뭐 이런 거 할까봐.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 같아. 지금 테러 당한 것 같아. 계속 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주가나 이거 부동산 작전 세력이 농간 치는 것 같아요. 이 새끼들. 이게 뭔가 사회의 사계절처럼 난 지금 기술주 폭락할 거라 보거든요. 왜? 고유가 하면 경기 불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1년 2개월이에요. 말이 11개월, 뭐 14개월 이렇죠, 변동성이.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걸 믿고. 그걸 믿고 기다리고 이러는 게, 저 성격 되게 급한 편이거든요. 뭔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 기다린다는 거요. 저는 다 나 같을 줄 알았거든요. 100명이면 2명 성공하더라고. 여러분 지금 배당 받으시죠? 주식에서 이득 보고 1년에 배당 받으시잖아요. 상위 15% 안에 들어가요. 주식하는 사람. 다 마이너스, 85%가 1년 사이에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제가 100% 맞는 거 아닙니다. 저보다
이 시장에 있어서 정말 오래되고 좋음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바보 쪽입니다. 잘 모르니까. 오히려 단순한데 오히려 쌀 때 왜 안 사냐. 그리고 왜 뭔가 뭐 갑자기 몇 배가 뛰고 이래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카페 24나 이런 거를 계약하고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거는 사전 정보를 알고 있으면 폭등을 하지. 근데 그런 거 알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잖아. 85%가 마이너스입니다. 주식하시는 분. 채권 주식하는 분이 85%가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매달 플러스 된 사람은 15% 안에 들어간 거고요. 만약에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잖아요.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90%가 마이너스인데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하는 분들은 상위 5% 안에 주식시장에서 5%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 1%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 논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답답한 얘기들이죠. 네, 매번 승리자가 그건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막 패턴 보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마치 사계절처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김사님. 제가 볼 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패턴을 저유가일 땐 고유가 주식을 사고 다 망한 고유가일 때는 저유가 주식을 해서 장기간 기다려 보시는 거는 어떠시냐 선점해서. 근데 대부분은 내년에 폭등한다고 미리 삽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항상 100 중에 5번은 틀려요. 천재도 유율이 5%예요. 정규목표 유효율 알죠? 5%입니다. 5%는 틀리기 때문에 세상 개벽 편지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으로 한다 그래도 5번은 틀리다는 거예요. 100%짜리도. 황희선이 가면. 그러니까 항상 올인하지 말고 저유가 주식이라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핵전쟁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한 바구니에 다 담는 게 아니고 5년은 된다 그래도 50% 40% 비중만 해놓고 장기간 해라. 그런 건 어떤지. 그래서 꼭 전문가라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봄에 가을을 기다리는 사람,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사실은 수익의 단맛을 보는 승자의 기쁨이 아닌가. 그리고 저 파트는 유효율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최소한 100번 중에 5번은 틀립니다. 저 차트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이때 반드시 천재적이래 5번 틀리다는 겁니다. 100번 중에 확률상. 그러면 몰빵을 100번 하면 나는 5번 거지되는 거야. 시장에서는 5번 거지되면 못 일어납니다. 5번이. 한 번만 거지되면요 그냥 거지예요. 그래서 농부식으로 하시라는 거를 공부를 해보니까 특히 7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맞지 않냐. 그게 자기신의 욕심이나 탐욕을 억누르고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있다. 5%나 된다. 아우 감사합니다. 몇 프로? 5%나 된다. 그렇게 분석을 열심히 해도 5번은 틀린다. 그 한 번만 걸려도 올인해서 한 번만 걸려도 너는 거지된다. 남들보다 정말 확률이 높고 맞는다 그래도 한 번 틀려도 장기간 투자 한 번 틀리면 그냥 거지된다. 그래서 지금 엔더믹 주식 그리고 엔더믹 저유가 주식들을 지금 선점해 놓으시는 게 어떠냐. 미래에 5번, 100번 중에 5번 틀릴지라도 비율상 말씀을 드리고 싶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돈 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누구나 안 한다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내일 당장 상한가 칠 거에 올인한다니까. 그렇게 안 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극장에 사람 모일 건데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 이게 승계 주식이라 할 때.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뭔가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니고 당연한 세상 순리를 따라가는 쪽이라는 거죠. 남들 소외하고 아무도 관심 없고 가격 폭락했을 때 이마트 내가 볼 때 괜찮다니까 4만 원, 3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그거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비규환입니다. 지금 막 난리예요. 막 가서 그 주가 게시판을 보면 이명희 씨 할머니 살려주세요. 막 계속 올라와요. 이 개새끼. 그리고 대형 기관주 쪽으로. 그러면 그 CGV 지금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여름이면요 폭염에 겨울이고 뭐하래 앞으로 사람 넘칠 겁니다. 근데 다들 그걸 알고 있어. 저렇게 1000만 관객 4번 터지면 수익이 얼마냐 다 알죠. 근데 그 수익 날 때까지 내년이 내후년 3년 동안 기다릴 수 있냐 이거예요. 90% 못 기다립니다. 왜? 이거는 습성이거든. 습관이에요, 습관. 돈 버는 것도 습관이라고 보니까. 승자는 100% 100번 이기지 않아요. 최고의 승자도 5번은 집니다. 지금 촉이 좋아서 지금까지 수익이 많이 낮지만 어떻게 된 게 최근에 그 국제 회계 기준 공부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돈이 수중에 들어오는 거. 당연하다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2천만 원 수익하는 사람 5%도 안 됩니다. 그래 금토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다 들어와갖고 다 마이너스인데. 근데 제가 그거 KTNG나 이런 거 지금도 추천하는 이유가 그거야. 뭐 안 좋다. 배당이 6%인데 6% 가까이 되면 주소야지. 왜? 초육 갈 때 폭등하니까. 그러니까 승리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승리를 확신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야. 그 승리 확신은 경험에서 우러나요. 다시 말씀. 승리는 경험에서 나와. 조작하는 새끼 아니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거야. 돈을 어떻게 버는 거냐? 긴 인내심과 장고 끝에. 다시 말씀. 긴 인내심과 씨발놈의 장고 끝에. 승리는. 예? 승리의 영광은 긴 인내심과 내가 경매에 나온다 그랬지. 긴 인내심 끝에 경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 죽기만 하면, 좀 있으면 죽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주스라고 그럴 때는 아무도 안 줘. 돈도 없고, 주술련 놈들 다 망하고 아무도 없네. 시장에 너만 있네. 그래서 좋은 거, 자산 많은 거, 독점적인 거, 그런 것 쪽으로 잘 따져보셔갖고. 다른 것도 많으니까 저는 지식이 짧은 편입니다. 여기도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주식인데, 주식 자기 돈 버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지금 10,000원을 보내 또 투기꾼 들어왔다 저거 불안해갖고 또 방송 바꾸려고 또 집값 얘기 물어본다. 여기는 정말 보면 알겠지만 사실대로 모든 걸 얘기한다. 11점 몇 개월이야. 프로는 자기가 얼마나 좋아요. 슈퍼컴퓨터처럼. 11.2개월입니다. 저유가 되고 나서 주가 상당 꼭지까지 몇 개월 걸려? 11.2개월. 투기꾼들이 아직도 여기 들어와. 야, 방송 폭파되고 이제는 구독자 10,000명부터 시작한다. 10,000원도 없고 저것들. 아우 씨발 진짜. 자, 다른 거 질문. 어차피.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 그리고 승리가 보인다. 습관이다. 그리고 매일 승리할 수는 없다. 확실한 것도 5번은 인생에 5번은 진다. 왜? 인생은 정규음포라고 그러면 무조건 통계학에서 아무리 작게 잡아도 0.0 피해 그게 있어요. 유일이 생겨요. 그냥 악 파는 거예요. 와갖고 방송 방해하고. 다다음 주 1일부터 DSR STD 2차 시행에 뒤진 거야. 뒤가 없어. 5% 무조건 줘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그래서 부채지면 안 되고 한 바구니에 몰빵하면 안 돼요. 5번은 유해 변수가 무조건 생긴다. 통계학 다 배웠잖아. 여기는 옛날부터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더 알고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제가 더 공부해서 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게. 아까 중국 이야기는 중국하고 패권이 어디서 겹치냐고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패권 지역은 중국, 동남아, 동부가 패권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데는 사람들이 동중국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중국이 원하는 지역은 남중국해예요. 패권이 겹치는 데가. 중국이 원하는 지역은 어디냐? 감사합니다. 이 남중국해 패권 지역입니다. 여기서 격렬한 이게 이쪽이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데 언론에 여기입니다. 요 지역에 지금 그러니까 대만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위험하고 매일 분쟁이 있는 데는 남중국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남중국해를 지배하기를 원해요.
다들 뭐 뚫고 나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뚫고 나오네. 그래서 지금 운하를 두 개 파고 있어요. 하나가 윈난성에서 출발해서 여기 가는 운하 하나하고 버마 운하 하나하고 그다음에 남중국해 지배하며 하려는 크라 운하를 지금 파고 있습니다. 2029년인가 개통이 돼요. 크라 운하가. 그러면 영국이 지배하는 싱가포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도 벵골만 하고 인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중국해 지배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1대1로를 하는 것도 이 패권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1대1로가 이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겹치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미얀마 먹고 태국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하고 이 인도네시아 요 지역의 패권을 누리는 겁니다. 이 지역의 패자로 미국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국이 지금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필리핀하고 대만하고 오스트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거예요. 이 남중국해. 지금 자꾸만 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얘기된 거예요. 남중국해 지금 분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모든 지금 이해관계가 이 남중국해에 걸려 있고 지금 중국의 발전 전략도 저번에 보고서 공개한 것 좀 알겠지만 관둥성, 샤먼 지역이잖아요. 관둥성을 하면 메가시티 계획입니다. 관둥성 메가시티 계획. 앞으로 중국의 발전 지역은 이 관둥성이에요. 관둥성. 그래서 이 광둥성에서 샤먼이나 이런 대만의 문제는 요 문제일 뿐이지 진짜 문제는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싶은 지역은 대만보다는 이 남중국해 패권입니다. 여기에 대만도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 베트남하고 긴장 관계가 계속 터지는 게 처음에 베트남하고 계속 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남중국해 마닐라하고 지금 계속 이게 분쟁이 있고 여기에 미국이 끼어들어 있는 겁니다. 미국은 오히려 지금 아마 미국 입장에 대만 침공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민족 분쟁인데 원하는 지금 패권 전쟁 위치는 남중국해예요. 남중국해. 그래서 이 필리핀이 어쩔 땐 중국 편에 들고 얘네들이 골 때려요 지금. 어쩔 때는 중국 편에 들고 어쩔 때는 미국 편에 들어요. 왜? 필리핀은 독립전쟁을 미국하고 했습니다. 만 친미입니다. 골 때려 얘네들 뭐 더 많이 주면 중국 편을 들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더 준다고 그러면 마닐라 애들이 필리핀 애들이 미국 편을 드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 새끼들 이거 그래서 뭐 개발하고 돈 빌려준다 그러면 필리핀 애들이 형님 중국 오늘은 중국 내일은 미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애들도 지금 중국하고 계속 지금 중국에 있는 자본이나 기술이 계속 들어오고, 한국은 원래 들어왔고, 항중일이 다 들어왔는데, 베트남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진출하는 게 라오스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이 산업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던 동남아 배후 기지를 중국이 여기에 패권적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당연히 한국도 베트남 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일본이 존나 반발하는 거죠. 씨바 새끼야. 내 건데. 이거 다 내 건데 새끼야. 미국이 나한테 용인한 내 건데 네가 감히. 그래서 요 패권 전쟁이지 이쪽 패권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남아에 대한 미국과 베트남의 지금 패권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수출도 지금 베트남으로 자본이 다 중국 자본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지금 태국이나 이쪽 전부 다 누구 패권이었냐? 일본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경제 시민적 발판이 됐던 나라들입니다. 일본이 반발하겠어 안 하겠어? 형님 저 새끼가 계속 내 거 시장을 뺏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친일 국가들이거든요 다. 지금 미국도 지금 이게 애가 타는 거야. 얘네가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 동남아 시장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동남아시아 시장을 차지하게 되면 당연히 중앙아시아도 지금 친중이고요. 만약 친중으로 다 가게 되면 이 인도 이 태평양 전략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일본 입장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는데 한국이 찌쩍거리다가 베트남만 찌쩍거렸는데 중국 애들은 다 내 거라고 하고 있어요. 다. 맨 처음에 오스트리아도 했는데 오스트리아하고는 완전히 전략적 동반장이 끝났습니다. 인도가 아무리 지금 시장이 크다 그래도 이 시장 단일 시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터나 중국의 개발은 어디냐? 남중국해 패권 싸움이다. 이 패권을 달라고 하는 중국 입장하고 여러분 같은 미국이 이걸 양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나오는 얘기가 뭐 대만이 빨갱이 다 거짓말이고 얘는 철저한 국제인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태국에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태국 산업이나 다 독재국가들거든. 전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다 무슨 나라?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 공산화 지역이라 공산화 국가라고 태국은 왕정국가고 독재국가에서 권위주의 독재국가하고 금방 친교가 되는 거야. 네? 중국 물건 수출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지금까지 일본을 통해서 일본 경제 부흥의 원천이 됐던 게 동남아 시장, 2차 세계대전 일본이 꼈던 거 동남아 지배 때문에 전쟁 벌어진 거 아니에요. 석유 자원 약탈 때문에. 일본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군사력 게임에서 일본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끌어들이는 게 한국이에요. 한국을 일본 편에 들여서 일본은 안 되면 자위대 갖고 중국하고 하면은 핵무기도 모으고 안에 중국에 게임이 안 돼요. 일본 애들은.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가 지금 끌어들여서 지금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지금 총알바지 세우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그런데 지금 대만 말고는 일본을 다 싫어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문제가 뭐냐, 아무리 미국의 푸들이라고 그래도 일본을 다 싫어해요. 러시아, 한국, 중국, 대만 빼고는 다 싫어합니다. 대만 빼고는 다 반일이에요. 태국이고 무관에 일본 뭐 하는데 다 반일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반중 여론이 강한데 사실은 중국 새끼나 일본 애들 다 싫은 거지.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반중입니다. 반중 국가, 여기는 반일 국가 이렇게 되는. 일본은 중국하고 게임이 안 돼, 군사력 면에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애가 다르는 거죠. 동남아 새끼들이 와서 저거 내 경제 식민지인데 남중국해 싸움이 동북아 싸움이 아니에요. 계속 이상한 얘기를 우리나라를 중심에 놓고 국뽕을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저 패권 전쟁이 남중국해 패권 전쟁이에요.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다 전부 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중국해 싸움이지 뭐 동북아에 싸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경제 강국들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점점 장식당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투자 자금이 처음에 한국이었는데 요새 중국으로 바뀌었는데 중국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지금 대륙 영토에서 만약에 얘네가 지금 경제 영토를 만들면 이게 20억 인구입니다. 20억 인구예요. 지금 인도가 어떻고 지랄을 하든. 지금 한국이 일본하고 미국 쪽으로 하지만 사실 이게 여기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도 빼고 중국하고 이 동남아 시장만 20억 인구입니다. 20억 중심. 그래서 이 동남아의 중심이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이 광동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광동성. 광저우. 지금 여기가 홍콩 있는 이게 지금 중국의 모든 자본이 마카오, 홍콩, 선전 여기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지금 저번에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중국 발전 계획이 다 필요 없고 여기로 몰빵한 거예요. 광동성, 광저우, 선전, 홍콩을 한 광저우시 메가시티 계획인 겁니다. 여기에 중국 자본이 전부 몰려서 여기를 초메가시티화 한 다음에 1억 6천만 초가 메가시티화하고 이걸로 동남아, 남중국해 경제 무역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메가리전. 그래서 이거 내 이름을 저번에 올려드렸는데 까먹었네, 그 이름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동북아가 어떻게 그러네. 다 거짓말해. 모르는, 잠깐 국뽕 얘기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동남아라기보다 이 지역의 패권이 되는 게 세계 경제 패권이니까.
미국이 그래서 지금 일본 앞세워서 지금 미국은 여기에 대한 원래 종주권이 없어요. 문제가. 종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만은 이게 모호한 전략적 대만은 사실 미국이 그게 없어요. 있는 게 지금 필리핀인데 필리핀 애들이 미국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독재 정권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인데 이거 환율 전쟁 때문에 얘네가 미국 새끼라면 싫어해요. 이 새끼를 또 사기치러 왔네. 그래서 지금 이쪽 브루나이니 뭐니 자원들, 자원 국가인데 자원 동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여기 전략적으로 중국이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문제든 계속 자본이 지금 침투하고 인프라가 계속 이게 그래서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1대1로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남중국해 지배 패권 얘기예요. 지배 패권.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 중심을 경제 중심을 광동성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광동성 메가시티 전략이 된 거예요. 1억 6천만 명. 중심이 어디야? 광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자본이 지금 광동성 메가시티 계획으로 전부 다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디가 틀 수밖에 없어, 산업단지가? 어디가 틀 수밖에 없어, 산업단지가. 저기가 뜨게 되면 어디가 틀 수밖에 없어. 어디가 틀 수밖에 없어. 만약에 통일되고 뭐 하면은 산업단지 어디가 뜰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동남아 프로젝트 하면 여기가 뜨는 겁니다. 여기가 어딘데? 흙과 먼지와 비운의 땅, 새만금. 새만금이 황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기가 뜨면은. 새만금. 인천만이 아니고 새만금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왜 떴는데요?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가 상하이 중심이었거든, 상하이. 항저우, 사마이 중심이었는데 이게 남부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새만금이 지금 버려진 땅인데 사실은 미래가 새만금이 뜨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바보가 아니라는 걸 다 미래 보고. 그래서 상하이 중국 북쪽은 인천, 남쪽은 새만금, 군산이라는 발전 계획이에요. 현대가 새만금에 깃발 꽂았나? 그래서 이게 CT 계획이 뭐 우리나라 신도시처럼 5년, 10년 계획이 아니고 50년, 100년 전쟁이다. 50년, 100년 국가 존망 발전을 건 50년, 100년의 전쟁이 국제 도시 전쟁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비교되는 메가시티가 도쿄 메가시티하고 생산력이 도쿄 메가시티하고 뉴욕도 뉴욕이 아니에요. 뉴욕주라고 해요. 뉴욕주. 어딨냐? 아유. 이 뉴욕이란 도시 하나가 아니고 뉴욕 전체의 뉴욕주입니다. 이게. 이 뉴욕이란 도시는 조그맣지만은 뉴욕주예요, 주. 엄청난 메가시티라고. 그래서 세계 도시 생산성 1위가 뉴욕. 그 다음에 도쿄. 그 다음이 지금 광동성이 된 거예요, 광동성.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뉴욕부를 넘어서겠다. 근데 뉴욕은 좀 보시면은 뉴욕의 위치를 보시면은 이런 경제권의 중심이잖아요. 지금 이 경제권의 중심인데 네 개의 대륙이 만난 중심이 지금 뉴욕입니다. 뉴욕 메가시티예요. 뉴욕 메가시티. 뉴욕은 뉴욕 하나가 아니고 뉴욕 메가시티예요. 메가시티. 세계 메가시티 생산성 1위. 이 경제권인데 이게 인구가 동남 이쪽에 안 되는 거예요. 20억 인구가. 미국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니네 멀리 있지 않냐. 니네하고 여기하고 무슨 역사적인 관계가 있냐. 니네하고 동남아하고 여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중국 애들은.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다. 우리 영토고. 우리 패권 지역이다. 이 씨발 새끼야. 이 씨발 새끼가 우리 일본에서 여기다 그래서 이 대만 얘기는 지금 광저우 패권 얘기입니다. 광저우 패권. 메가시티. 광둥성. 광둥성. 이 광둥성에 있는 요 조그만 지역이 1억 6천만 명의 거대 인구가 상주하는 메가시티라는 거예요. 세계 3대 메가시티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발전 전략은.
이쪽에서 필리핀이든 인도네시아든 베트남이든 인도든 이쪽으로 생산된 모든 것들의 중심은 어디가 된다? 홍콩에 있는 광동성이 된다. 라는 게 중국의 계획이고, 이게 1대1로 계획의 핵심인 겁니다. 대만 전쟁이 아니고, 대만은 남중국해 패권에 하나의 큰 떠있는 미국에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민족 감정을 오히려 미국이 주장하는 거야. 쳐들어오면 이제 다 뒤진다, 이번에. 근데 얘네들이 안 쳐들어오고 있는 거야. 안 건드리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점점 발전하니까.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은 겉으로 싸우는 것 같아도 대만 경제 생산성의 60%가 지금 중국에 이식돼 있어요. 대만 애들이. 중국에서 싸울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모든 올인이 어디야? 이겁니다, 이거. 20억 인구. 인도가 게임이 안 돼요. 생각을 해보라. 우리가 이 중간에서 일본하고 미국 세력하고 이 중간에서 이 문제를 자꾸만 빨갱이니 뭐 그런 걸 봐야 되겠냐고요. 우리 생존도 걸려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20억 시장에 중국하고 경쟁을 해서 만약에 호혜적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서 중국이 만약에 여기 패권을 차지한다. 우리는 거지 되는 겁니다. 알고지 되는 거예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굴이 어디서 갖고 올 건데, 보크사이트 굴이 다 인도네시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사실 정도는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제가 누가 전문가도 아닌가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반론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미중 전쟁이 어떻게 동북아 전쟁입니까? 여러분 봐도 여기 뭐 먹을 거 있어요? 이런 거 같으면 중국이 여기다가 모든 국가 역량을 총 결집해서 1대1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남중국해를 지배하는 자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왜? 인구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서양을 지배한 사람이 대서양 태평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제부터 남중국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요 조그만 동네 20억이 사는 거야, 씨발. 그러니까 20억 지금 인구 패권 전쟁이 벌어요. 20억이 사는 거라고, 20억. 말이 되냐고. 요 조그만 녹색 지역에 개떼처럼 사는 거야, 인간이. 20억이나. 얼마? 20억이 사는 거야, 저 지역에. 저 조그만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여기서 개입할 근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원래 남중국해는 중국의 역사적인 거 전부 다 다른 나라 이해관계가 있고. 미국은 여기 영토가 없습니다. 남중국해. 하나도. 그래서 아시안 태평양에 가입을 시키려는데 베트남에도 말을 안 듣고 말레이시아도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지금 미래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야. 어디? 20억에. 지금 한류 바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응? 한류 집어넣어야 돼? 안 집어넣어야 돼? 응? 예. 좀, 이거 보이시니까, 지도 보니까 이해 가세요? 제가 얘네들 얘기하는 여기 패권 전쟁이에요? 지금, 다시.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여기 패권 전쟁, 오늘 이후부터 말이 달라지. 여기 패권 전쟁입니까? 아니면 여기 패권 전쟁입니까? 특히 어디 패권 전쟁? 요거 패권 전쟁이에요, 요거 패권. 네? 남중국해 패권 전쟁인 겁니다.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일본 애들 지금 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야, 그러면은, 베트남 파견가. 이 새끼, 씨발, 일본 새끼들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길 왜 가요? 일본 애들. 저는 동남아 가서 살기 싫어요. 북러 침공당 상호방위지원. 아이씨,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왜 자꾸만 러시아 우한에 쓸데없는 전쟁을 벌이려고 그래요. 정권 유지하려고. 침공당 상호방위지원. 미국이 지금 북한 침공하면은 러시아가 폭격한다는 얘기 아니야, 한국. 무슨 지랄이야, 지금 윤석열 들어와서. 우리 자꾸만 대리전 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하고 왜 각을 세워요? 자원도 많은데. 걔네가 무슨 뭘 하든 지네 자국 내 문제지. 미친 인간들 많아. 이원 편향성이라는 게 이 엄중한 시기에
남중국해 어떻게 하면 남중국해 지금 어떻게 하면 자원의 민간 외교라든지 어떻게 하면 한국을 좋은 나라로 심어줘서 우리도 씨발 중국이 여기 하고 미국이 어떻게 하든 우리 거 하나 빨대를 꽂을 생각이나 해야지. 이게 뭐한 짓이야. 계속. 안 그래도 저기 애들 여기 애들 동남아 애들 중국 애들 하면 학을 띄는데 씨발 싫어하는데 아이 중국 애들하고 하는 것보단 한국 애들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빨대 꽂고 좋잖아. 그럼 많아. 중국 애들 너무 요즘에 돈 많다고 지랄하지. 우리도 같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지금 한국 언론이라는 게 가게들 가면 전부 다 그거예요. 조중동 그거 하루 종일 틀어놓고 세뇌야. 나라 앞날이 걱정이라고. 씨발 그리고 왜 거짓말해? 동북아 전쟁이라고 언론에서. 남중국해 패권 싸움입니다. 거기에 대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평양으로 진출한 에이 씨발로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세계 남중국해 패권 전쟁이라고 남중국해를 차지하는 나라가 이제 세계 패권 미국이 용인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경제권 다 화교가 다 갖고 있고 우리하고 내놔. 미국이 여기서 이제 손을 떼야 되지 않겠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겁니다. 이게 1대1로예요. 한국 미친 얘기예요, 다. 아니, 거기를 왜 가는데, 여기 해갖고 여기를 왜 가는데, 가면 미국하고 저기인데, 아르헨티나인데, 응? 왜 가? 태평양을 왜 진출해? 어떤 식으로? 태평양 미국하고 전쟁하려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12시네. 주무셔야지. 우리는 화교 새끼를 다 적는데, 우린 약소국이에요. 피해자 행세. 대국이 좀 봐주셔야지. 죽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가 져요. 이길 수가 없어. 사실 자원이 무한해.